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편안한 선택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익숙한 일만 하는 겁니다. 불편한 선택도 있습니다. 받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배우면서 하십시오. 힘듭니다. 밤을 샙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편합니다. 완성합니다. 성공합니다. 실력이 늡니다. 경험이 쌓입니다. 성장합니다. 편안함만 선택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일만 합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본능은 편안함을 택합니다. 의식적으로 불편함을 택하십시오. 매일 하나씩 불편한 것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처음 말 거는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불편합니다 하십시오. 새로운 음식을 먹으십시오. 불편합니다. 먹으십시오. 다른 길로 출근하십시오. 불편합니다. 가십시오. 매일 작은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익숙해집니다. 불편함이 편안해집니다. 큰 불편함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를 경영합니다. 현상 유지가 편안합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혁신하십시오. 직원들이 저항합니다.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설득하십시오. 밀어붙이십시오. 불편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가 성장합니다. 경쟁력이 생깁니다. 불편함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익숙한 게와 좋습니다. 새로운 게 싫습니다. 저항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불편합니다. 배우십시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불편합니다. 어울리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불편합니다. 시작하십시오. 젊어집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면 늙습니다. 빠르게 늙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면 젊어집니다. 계속 젊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편안함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불편함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쉬운 길보다 길을 택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안전보다 성장을 택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편안함만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편함을 견디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불편한 선택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1년 뒤를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용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챕터 17번. 주변에 있는 5명이 당신의 미래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장 가까운 5명을 보십시오. 그들의 평균이 당신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무섭습니까? 맞습니다. 무서운 진실입니다. 주변을 점검하십시오. 누구와 시간을 보냅니까? 누구와 대화합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5명을 꼽으십시오. 가장 가까운 5명을 꼽으십시오. 그들의 수입을 평균 내십시오. 당신의 수입과 비슷합니까? 비슷할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비슷합니까? 비슷할 겁니다. 그들의 습관을 보십시오. 당신의 습관과 비슷합니까? 비슷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긍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있으면 성장합니다. 정체된 사람과 있으면 정체됩니다. 부자와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있으면 주변 사람이 당신을 만듭니다. 불평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합니다. 세상 탓, 정부 탓, 회사 탓을 합니다.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불평하게 됩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에너지가 빠집니다. 10년을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그 친구처럼 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배운 것을 나눕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도전하게 됩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10년을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도 그 친구처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모두 주변 사람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십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함께 있으면 당신도 마십니다. 습관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시간을 잃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배운 것을 나눕니다. 책을 추천합니다. 성장합니다. 함께 있으면 당신도 공부합니다. 습관이 됩니다. 실력이 늡니다. 성장합니다. 누구와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도전했습니다. 저도 성장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불평하는 사람들, 안주하는 사람들과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삼성도 없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을 바꾸십시오. 의식적으로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끊으십시오. 냉정하게 들립니까? 필요합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성장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성공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배우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가치를 제공하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만드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결국 됩니다. 주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점심을 먹습니까? 누구와 커피를 마십니까? 불평하는 동료들과 먹습니까? 회사 욕, 상사 욕을 합니까? 그만하십시오. 독입니다.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긍정적인 동료를 찾으십시오. 발전적인 대화를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몇 년이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승진이 다릅니다. 연봉이 다릅니다. 누구와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서 누구를 팔로우합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부정적인 콘텐츠를 보십니까? 자극적인 것만 보십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정신을 오염시킵니다. 긍정적인 콘텐츠를 보십시오. 교육적인 것을 보십시오. 영감을 주는 것을 보십시오. 팔로우를 정리하십시오. 언팔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팔로우하십시오. 보는 것이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인생을 만듭니다. 주의하십시오. 가족도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배우자가 부정적입니까? 문제입니다. 대화하십시오. 바꾸려 노력하십시오. 안 바뀝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가혹하게 들립니까? 현실입니다. 자식이 나쁜 친구와 어울립니까? 개입하십시오. 막으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게 도우십시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식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멘토를 찾으십시오. 본받을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미 성공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배우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주변 5명 중 1명은 멘토여야 합니다. 반대로 멘티도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주변 5명 중 1명은 멘티여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주고받으십시오.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점검하십시오. 주변 5명을 적으십시오. 그들이 나를 성장시킵니까? 정체시킵니까?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두십시오. 냉정하게 들립니까? 필요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보내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성장시켜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주변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1년에 1명씩만 바꿔도 5년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5년 뒤 주변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이 당신을 만듭니다. 의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관리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5명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챕터 18번. 가치에 집중하면 돈은 따라온다. 돈을 줬습니다. 어떻게 벌까 생각합니다. 빨리 벌고 싶어 합니다. 안 됩니다. 돈이 안 옵니다. 역설입니다.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갑니다. 가치를 쫓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제품을 팝니다. 어떻게 팔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비싸게 팔까 궁리합니다. 틀렸습니다. 고객이 합니다. 속입니다. 한번 사고 안 삽니다. 가치를 만드십시오.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까?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제품을 개선하십시오. 고객을 만족시키십시오. 돈은 따라옵니다. 고객이 다시 옵니다. 추천합니다. 돈이 됩니다. 사업을 합니다. 매출만 생각합니다.
이익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품질을 낮춥니다. 당장은 이익이 납니다. 장기적으로는 망합니다. 고객이 떠납니다. 평판이 나빠집니다. 문을 닫습니다.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비용이 듭니다. 이익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고객이 쌓입니다. 브랜드가 됩니다. 큰 돈을 법니다. 가치가 돈을 만듭니다. 직원으로 일합니다. 월급만 생각합니다. 얼마 받는지만 신경 씁니다. 최소한만 일합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월급만큼만 합니다. 오르지 안 오릅니다. 승진도 안 됩니다. 승진도 안 됩니다.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회사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기여를 합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가치를 만드십시오. 인정받습니다. 승진합니다. 연봉이 오릅니다. 가치를 먼저 주면 돈이 따라옵니다. 삼상 초기를 돌아봅니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돈만 쫓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좋은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자제품이 필요했습니다. 가치를 만들려 했습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 했습니다. 합리적 가격에 팔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익이 적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객이 알아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돈이 따라왔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익이 늘었습니다. 큰 회사가 됐습니다. 가치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가치란 무엇입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돈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돈은 가치를 만들면 돈이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돈부터 쫓으면 가치를 잃습니다. 돈도 못 법니다. 어느 것이 현명합니까? 명확합니다. 콘텐츠를 만듭니다. 조회수만 생각합니까? 광고 수익만 생각합니까? 자극적인 것을 만듭니다. 클릭베이트를 씁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당장은 조회수가 나옵니다. 됩니다. 신뢰를 잃습니다. 팔로워가 떠납니다. 결국 망합니다.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시청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유익한 정보를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즐거움을 주십시오.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진정성 있게 만드십시오. 팔로워가 쌓입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큰 돈을 법니다. 큰 돈을 법니다. 가치가 먼저, 돈은 나중입니다. 투자를 합니다. 빨리 뭘만 합니까? 단타를 칩니다. 이 주식, 저 주식 왔다 갔다 합니다. 수수료만 냅니다. 가치를 보십시오. 이 회사가 진짜 가치를 만듭니까? 사회에 기여합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회사 에젯이 도서 계속 투자하십시오. 장기로 보유하십시오. 돈이 따라옵니다. 회사가 성장합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부자가 됩니다. 가치 투자가 답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만 하려 합니까? 도움받을 생각만 합니까? 뭘 얻을까만 생각합니까?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떠납니다. 가치를 주십시오. 먼저 도우십시오. 먼저 주십시오.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뢰가 쌓입니다. 오래갑니다.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돌아옵니다. 가치를 먼저 주면 돌아옵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돈만 쫓지 말라고 합니다.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배울 수 있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를 쌓으면 나중에 큰 돈을 법니다. 당장 연봉 높은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는 게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10년 뒤에도 비슷합니다. 당장 연봉 낮아도 배우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늡니다. 성장합니다. 10년 뒤에는 몇 배를 법니다. 가치에 집중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이 감사합니까? 가치를 준 겁니다. 고객이 다시 옵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객이 추천합니까? 큰 가치를 준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답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따라올 겁니다. 답이 노면 문제입니다. 가치를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바꾸십시오. 가치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회사에서 매출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가치를 강조하십시오. 고객에게 얼마나 가치를 줬는가?
이걸 측정하십시오. 보상하십시오. 문화가 바뀝니다. 직원들이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합니다.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물으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가치를 줬는가?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가? 답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가치를 주는 삶을 사십시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가치에 집중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사업을 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부업으로 시작하십시오. 쉬우십시오. 절약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수입을 늘리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고자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으면 흔들립니다. 주식이 오릅니다. 샀습니다. 떨어집니다. 팔았습니다.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 기준을 세우십시오.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적어두십시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입니까? 기준을 정하십시오.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숫자로 정하십시오. 언제 살 것입니까? 기준을 정하십시오.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20 낮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팔 것입니까? 기준을 정하십시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기업 펀더멘털이 나빠졌을 때 기준을 정했으면 지키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떠듭니다. 주식 좋다고 합니다. 기준에 맞습니까? 아니면 사지 마십시오. 뉴스가 나옵니다. 폭락할 거라고 합니다. 기준에 맞게 샀습니까? 그럼 팔지 마십시오. 감정을 배제하십시오. 두려움에 팔지 마십시오. 욕심에 사지 마십시오. 기준만 보십시오. 기준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로고처럼 움직이십시오.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평생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기준 없이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겁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오늘 세우십시오. 적으십시오. 지키십시오. 그것이 투자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씁니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소비가 있습니다. 첫째, 허세 소비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사지 않습니다. 비싼 차, 가방 필요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둘째, 충동 소비입니다. 보자마자 사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지 묻습니다. 하루 지나고 다시 생각합니다. 셋째, 할부 소비입니다. 할부로 사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살 수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빚은 만들지 않습니다. 넷째, 유행 소비입니다. 따라 사지 않습니다. 유행은 지나갑니다. 본질을 삽니다. 다섯째, 편의 소비입니다. 편하다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배달비, 서비스 수수료, 작지만 쌓입니다. 줄입니다. 여섯째, 감정 소비입니다. 화나서 사지 않습니다. 슬퍼서 사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무계획 소비입니다. 계획 없이 쓰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 안에서 씁니다. 부자들은 어디에 씁니까? 투자에 씁니다. 자기 개발에 씁니다. 시간을 아끼는 데 씁니다. 건강에 씁니다. 가치 있는 곳에 씁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는 곳에 씁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유의 7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부자처럼 소비하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투자에 감정을 넣습니까? 실패합니다. 숫자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무섭습니다. 팝니다. 손해입니다. 다음날 오릅니다. 후회합니다. 감정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욕심이 옵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더 삽니다. 고점에 삽니다. 다음날 떨어집니다. 후회합니다. 감정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감정을 제거하십시오. 어떻게 제거합니까? 첫째, 기준을 세우십시오. 감정 대신 기준을 따르십시오. 기준에 맞으면 사고 팝니다. 둘째, 자동화하십시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십시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장기로 보십시오. 단기 등락을 보지 마십시오. 10년, 20년을 보십시오. 감정이 줄어듭니다. 넷째, 분산하십시오. 한 곳에 집중하면 감정적입니다. 여러 곳에 나누면 덜 흔들립니다. 다섯째, 뉴스를 멀리하십시오. 뉴스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섯째, 뒤로 가십시오. 왜 샀는지 적으십시오. 나중에 봅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일곱째,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규칙을 정하십시오. 규칙대로만 움직이십시오. 감정은 적입니다. 투자의 적입니다. 제거하십시오. 로봇처럼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성공하는 투자입니다. 돈을 벌려면 일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더 일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돈이 일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구조는 투자입니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기업이 일합니다. 기업이 돈을 법니다. 배당을 받습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둘째 구조는 부동산입니다. 건물을 샀습니다. 세를 놓았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셋째 구조는 저작권입니다. 책을 썼습니다. 한 번 썼습니다. 계속 팔립니다. 인쇄가 들어옵니다. 넷째 구조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일합니다. 매출이 나옵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다섯째 구조는 특허입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허를 냈습니다. 라이센스를 팝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구조를 만드십시오. 한 번 만들면 계속 돈을 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듭니다. 그래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만 받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멈추면 수입이 멈춥니다. 구조가 있으면 다릅니다. 일을 멈춰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구조를 만드는데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돈을 투자하십시오.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돈이 일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부자의 삶입니다. 투자하고 싶습니까?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떻게 모읍니까? 현실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줄이십시오.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하나씩 점검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끊으십시오. 둘째, 자동 이체하십시오. 월급 받는 날 바로 저축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셋째,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에 1,000만 원 명확합니다. 한 달에 83만 원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넷째, 부업을 하십시오. 주말에 일하십시오. 퇴근 후 일하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소비를 끊으십시오. 매일 커피 한 잔 1,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집에서 타 마시십시오. 여섯째, 보너스를 모으십시오. 보너스가 나옵니까? 전부 저축하십시오. 쓰지 마십시오. 일곱째, 용돈을 줄이십시오. 한 달에 50만 원 쓰니까 30만 원으로 줄이십시오. 20만 원이 남습니다. 여덟째, 목표를 시각화하십시오. 1,000만 원 모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적어두십시오.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아홉째, 기록하십시오. 매일 얼마를 모았는지 적으십시오. 눈에 보이면 동기가 생깁니다. 열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달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달 다시 시작하십시오. 종잣돈이 모이면 투자하십시오. 불립니다. 종잣돈이 크면 더 빨리 불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모으십시오.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맞는 방식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격을 보십시오. 위험을 견딜 수 있습니까? 변동성을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으면 주식 비중을 높이십시오. 못 견디면 채권 비중을 높이십시오.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 시장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개별 종목에 투자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까? 바꿉니까? 그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공부를 좋아합니까? 기업 분석을 좋아합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좋은 기업을 찾아 장기 보유하십시오. 공부가 싫습니까? 간단한 게 좋습니까? 지수 추종 투자를 하십시오. 시장 평균 수익을 얻으십시오. 나이를 보십시오. 10대입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십시오. 50대입니까? 시간이 적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십시오. 목표를 보십시오. 빨리 모아야 합니까?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천천히 모아도 됩니까? 안전하게 가십시오. 여러 방식을 시도해 보십시오.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맞지 않으면 바꾸십시오. 남이 아는 방식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십시오. 편안해야 합니다. 밤에 잠이 와야 합니다. 불안하면 맞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으십시오. 그 방식을 지키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성공합니다. 불황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황이 기회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움직이십시오.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좋은 기업이 싸게 나옵니다. 살 기회입니다. 두려워 말고 사십시오. 부동산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옵니다. 자금이 있으면 사십시오. 사업이 어렵습니까?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약한 기업이 무너집니다. 살아남으면 시장을 차지합니다.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끊으십시오. 핵심에 집중하십시오. 효율을 높이십시오. 같은 일을 더 빨리 하십시오. 더 적은 비용으로 하십시오. 혁신하십시오. 새로운 방법을 찾으십시오. 불황이 혁신의 기회입니다. 고객에게 더 집중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고객이 중요합니다. 고객을 지키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불황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남들이 팔 때 사십시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십시오. 불황은 지나갑니다. 회복됩니다. 불황에 준비한 사람이 호황에 돈을 법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불황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불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기회를 찾으십시오. 불황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려고 합니까? 그때는 비쌉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팔려고 합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부자입니다.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십시오. 군중과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십시오. 기회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본능과 싸워야 합니다. 본능은 남을 따라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틀렸습니다. 남을 따라하면 평범합니다. 특별해지려면 다르게 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시장을 이해하십시오. 두려움의 이유를 분석하십시오. 진짜 위험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반응입니까? 과도한 반응이면 기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움직이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당신의 기회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잃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위험을 관리하십시오. 돈을 지키십시오. 첫째, 분산하십시오. 한 곳에 몰지 마십시오. 한 주식에 전 재산을 넣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여러 주식에 나누십시오. 여러 자산에 나누십시오. 하나가 무너져도 견딥니다. 둘째,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위험한 자산은 적게 넣으십시오. 안전한 자산은 많이 넣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십시오.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셋째, 손절 기준을 정하십시오. 얼마 잃으면 팔 것입니까? 미리 정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박을 노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위험한 투자를 합니다. 결국 잃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돈을 버는 시스템, 반복 가능한 시스템,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는 시스템.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수익률 1%면 2억 원이 됩니다. 대박입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큰 계약을 따려 하지 마십시오. 매달 작은 매출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매달 2천만 원 매출 작습니까? 1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4억 원입니다.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듭니다.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합니다. 대박이 재미있어 보입니다. 빠릅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끌립니다. 위험합니다. 시스템은 지루합니다. 느립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합니다. 안전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여섯째, 투자에 씁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돈이 돈을 법니다. 일곱째, 편안함에 씁니다. 좋은 침대, 좋은 의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효율이 올라갑니다. 무엇에 쓰지 않습니까? 허세에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에 쓰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삽니까? 필요해서 삽니다. 자랑하려고
사지 않습니다. 명품을 삽니까? 품질이 좋아서 삽니다. 로고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십시오. 가치 있는 곳에 쓰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있는 곳에 쓰십시오. 쓸 때마다 물으십시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킵니까? 시간을 아껴줍니까? 건강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쓰십시오. 아니면 아끼십시오. 부자처럼 쓰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소비 습관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쁜 습관은 가난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부를 만듭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지난달 무엇에 썼습니까? 모두 적어보십시오. 카테고리로 나누십시오. 식비, 교통비, 문화비, 쇼핑비 각각 얼마를 썼습니까? 놀랍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으십시오. 안 써도 되는 것, 충동적으로 산 것 표시하십시오. 다음 달에는 그것을 끊으십시오. 한 번에 다 끊기 어렵습니까? 하나씩 끊으십시오. 이번 달은 쇼핑을 줄입니다. 다음 달은 외식을 줄입니다. 천천히 개선하십시오. 구매 전에 생각하십시오. 정말 필요한가?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가? 한 달 후에도 원할까? 24시간 규칙을 만드십시오. 사고 싶은 것이 생깁니까? 24시간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원하면 사십시오. 대부분은 하루 지나면 원하지 않습니다. 충동이 사라집니다. 돈을 아낍니다. 현금을 쓰십시오. 카드는 돈을 쓰는 느낌이 적습니다. 현금은 느낌이 확실합니다. 덜 쓰게 됩니다. 예산을 세우십시오.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정하십시오. 초과하지 마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매일 무엇에 썼는지 적으십시오. 의식하게 됩니다. 줄어듭니다. 소비 습관은 바뀝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십시오. 조금씩 개선하십시오. 1년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산이 많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10억 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안 들어옵니다. 관리비는 나갑니다. 세금은 나갑니다. 현금이 나갑니다. 주식이 1억 원 있습니다. 배당이 없습니다. 팔지 않으면 현금이 안 들어옵니다.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월급이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옵니다. 안정적입니까?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료도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옵니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배당도 현금 흐름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나옵니다. 꾸준히 나옵니다. 사업 매출 흐름입니다. 매달 나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계속 나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여러 개를 만드십시오. 월급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임대료를 받으십시오. 배당주에 투자하십시오. 배당을 받으십시오. 부업을 하십시오. 추가 수입을 만드십시오. 사업을 하십시오. 매출을 만드십시오. 현금 흐름이 많을수록 안정적입니다. 하나가 끊겨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현금 흐름 월 300만 원. 여러 곳에서 만드십시오. 월급 200만 원. 임대료 50만 원. 배당 30만 원. 부업 20만 원. 현금 흐름이 지출보다 많으면 부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빚은 무조건 나쁩니까? 아닙니다. 좋은 빚이 있습니다. 나쁜 빚이 있습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한 빚입니다. 자동차, 할부, 명품 카드값, 여행 대출,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이자만 나갑니다. 나쁜 빚은 자산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해입니다. 좋은 빚은 투자를 위한 빚입니다. 부동산 대출, 사업자금, 교육 대출, 돈을 벌어줍니다. 자산을 만듭니다. 좋은 빚은 수익을 냅니다. 대출이자보다 수익이 큽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부동산을 봅시다. 3억 원 집을 샀습니다. 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임대를 놓았습니다. 월 150만 원 받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입니까? 50만 원이 남습니다. 게다가 집값이 오릅니다. 좋은 빚입니다. 자동차를 봅시다. 5천만 원 차를 샀습니다.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월 100만 원 나갑니다. 수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값은 떨어집니다. 나쁜 빚입니다. 빚을 질 때 물으십시오. 이것이 돈을 벌어줍니까? 자산이 됩니까? 그렇다면 좋은 빚입니다. 아니면 나쁜 빚입니다.
나쁜 빚은 피하십시오.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현금으로 살 수 없으면 사지 마십시오. 좋은 빚은 활용하십시오. 레버리지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이자를 계산하십시오. 수익을 계산하십시오. 수익이 이자보다 크면 좋은 빚입니다. 작으면 하지 마십시오. 빚을 구분하십시오. 좋은 빚만 지십시오. 나쁜 빚은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자의 원칙입니다. 부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테크 방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찍 시작합니다. 20대부터 투자합니다. 시간을 활용합니다. 복리의 힘을 믿습니다. 둘째, 꾸준히 합니다. 매달 투자합니다. 빠뜨리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계속합니다. 셋째, 분산합니다. 한 곳에 몰지 않습니다. 여러 자산에 나눕니다.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넷째, 장기로 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을 봅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공부합니다. 경제를 공부합니다. 금융을 공부합니다. 모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원칙을 지킵니다. 기준을 세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움직입니다. 일곱째, 재투자합니다. 수익이 나오면 다시 투자합니다. 복리로 불립니다. 여덟째, 절약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낀 돈을 투자합니다. 아홉째, 수입을 늘립니다.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을 키워 수입을 늘립니다. 열째, 인내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갑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 부자가 되지 못합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따라 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10년 후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융을 모릅니까? 이자가 뭔지 모릅니까? 복리가 뭔지 모릅니까? 위험합니다. 모르면 손해봅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모르면 기회를 놓칩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을 봅니다. 저축만 합니다. 투자는 무섭다고 합니다. 20년을 저축합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손해입니다.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을 봅니다. 투자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나눠 넣습니다. 20년 후 자산이 몇 배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금융 지식의 차이입니다. 은행 직원이 상품을 권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믿습니다. 삽니다. 수수료가 높습니까? 높습니다. 손해입니다. 금융 지식이 있으면 계산합니다.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다른 상품과 비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대출을 받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조건을 잘 모릅니다. 높은 이자를 냅니다. 손해입니다. 금융 지식이 있으면 비교합니다. 더 낮은 이자를 찾습니다. 협상합니다. 이득입니다. 세금을 냅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절세 방법을 모릅니다. 많이 냅니다. 손해입니다. 금융 지식이 있으면 절세 방법을 압니다. 합법적으로 줄입니다. 이득입니다. 금융 지식을 배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한 달만 공부하십시오. 기본은 배웁니다. 평생 도움이 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금융 지식이 돈입니다. 것이 버는 것입니다. 어를부터 배우십시오. 경제를 공부하십니까? 안 합니까? 바쁘다고 합니까? 손해입니다. 경제 공부가 투자입니까? 투자입니다.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를 알면 기회가 보입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경제를 모르면 의미를 모릅니다. 경제를 알면 압니다. 주식이 떨어질 것입니다. 채권이 기회입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줄입니다. 채권을 삽니다. 손해를 피합니다. 수익을 냅니다. 환율이 올랐습니다. 경제를 모르면 그냥 뉴스입니다. 경제를 알면 기회입니다. 수출주가 오릅니다. 삽니다. 수익을 냅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면 당황합니다. 경제를 알면 예상했습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손해를 피합니다. 경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10년 후 차이가 얼마입니까? 몇 배입니까? 수십 배입니다. 경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루 30분, 일주일에 3시간 반입니다. 한 달이면 14시간입니다. 14시간 투자로 평생 이득을 봅니다.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무엇을 공부합니까? 기본 경제 원리를 공부하십시오.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경기 사이클, 신문을 읽으십시오. 경제 신문을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흐름이 보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경제 교양서를 읽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경제 공부는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동산은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는 단기입니다. 빨리 오르기를 바랍니다. 빨리 팔려고 합니다. 도박입니다. 투자는 장기입니다. 천천히 오르는 것을 압니다. 오래 보유합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기 투자로 봐야 합니다. 입지를 보십시오. 좋은 입지를 사십시오. 교통이 편한 곳, 학군이 좋은 곳,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 가격을 보십시오. 적정 가격에 사십시오. 너무 비싸면 기다리십시오. 기회는 옵니다. 임대료를 계산하십시오.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까? 있으면 좋은 투자입니다. 시장을 공부하십시오. 공급과 수요를 보십시오. 공급이 많으면 조심하십시오. 수요가 많으면 기회입니다. 정책을 보십시오. 정부 정책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가 풀리면 기회입니다. 강화되면 조심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한 번에 여러 채를 사지 마십시오. 하나씩 사십시오. 안정적으로 가십시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급하게 팔 수 없습니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생활비는 남겨두십시오. 부동산만 믿지 마십시오. 분산하십시오. 주식도 하십시오. 한 곳에 몰면 위험합니다. 부동산은 좋은 투자입니다. 장기로 보면 좋습니다. 시각을 바꾸십시오. 투기가 아닌 투자로 보십시오. 위기가 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산이 싸집니다. 때입니다. 부자, 현금을 확보합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합니다. 위기 때 쓸 현금을 남겨둡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현금으로 삽니다. 주식을 삽니다. 부동산을 삽니다. 남들이 팔 때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지나갑니다. 항상 지나갔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때 산 자산이 오릅니다. 선택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무거나 사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고릅니다. 위기에도 구분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이 떨어졌습니까? 삽니다. 나쁜 기업은 안 삽니다. 나쁜 기업은 회복 못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 떨어졌습니다. 삽니다. 나쁜 입지는 안 삽니다. 나쁜 입지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정리합니다.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합니다. 되는 사업에 집중합니다. 효율을 높입니다. 비용을 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끊습니다. 핵심만 남깁니다. 생존합니다. 직원을 교육합니다. 위기 때 투자합니다. 직원 능력을 키웁니다. 회복 때 경쟁력이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것이 부자의 방식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감합니다. 남들이 팔 때 삽니다. 다음 위기를 준비하십시오. 현금을 모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십시오. 원칙 없이 돈을 모읍니까?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쓰고 싶을 때 씁니다. 안 모입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적어주십시오. 지키십시오. 첫째 원칙. 수익은 무조건 저축합니다. 월급 100만 원입니까? 30만 원을 저축합니다. 예외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둘째 원칙. 저축을 먼저 합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월급 받으면 먼저 저축합니다. 나머지로 삽니다. 셋째 원칙. 신용카드를 한 달 이내 갚습니다. 할부하지 않습니다. 못 갚을 만큼 쓰지 않습니다. 넷째 원칙. 충동 구매하지 않습니다. 14시간 기다립니다. 그래도 원하면 삽니다. 대부분 안 삽니다. 다섯째 원칙.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합니다. 생활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합니다. 여섯째 원칙. 목표를 세웁니다. 1년에 900만 원 모으기. 명확합니다.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원칙. 기록합니다. 매달 얼마를 모았는지 적습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동기가 생깁니다. 여덟째 원칙.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원칙이 있으면 돈이 모입니다.
자동으로 모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이 없으면 감정대로 씁니다. 기분 좋으면 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씁니다. 안 모입니다. 오늘 원칙을 세우십시오. 5가지만 세우십시오. 적으십시오. 보이는 곳에 붙이십시오. 매일 지키십시오.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다릅니다. 20대와 40대가 같을 수 없습니다. 20대를 봅시다. 시간이 많습니다. 30년, 40년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주식 비중을 높이십시오. 10%도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을 키우는 데 투자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경험을 쌓으십시오. 20대는 투자의 시간입니다. 30대를 봅시다. 수입이 늘어납니다. 책임도 늘어납니다. 결혼합니다. 아이가 생깁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주식 60, 채권 40, 너무 공격적이지도 고수적이지도 않게 갑니다. 종잣돈을 만드십시오. 30대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모으십시오. 4천만 원, 5천만 원, 이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40대를 봅시다. 수입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줄었습니다. 10년 남았습니다. 보수적으로 갑니다. 주식 50, 채권 50, 안정적으로 갑니다. 자녀 교육비가 듭니다. 준비하십시오. 목돈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부동산을 고려하십시오. 40대는 부동산 적기입니다. 대출 능력이 있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나이에 맞는 전략을 쓰십시오. 20대 전략을 40대에 쓰면 위험합니다. 40대 전략을 10대에 쓰면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그 나이에 맞는 전략을 쓰십시오. 조정하십시오.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축만 합니까? 통장에만 넣습니까?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매년 %씩 오릅니다. 돈의 가치는 매년 %씩 떨어집니다. 1,0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입니다. 1년 후 1,0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3 올랐습니다. 실제 가치는 얼마입니까? 970만 원입니다. 손해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천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실제 가치는 1,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손해입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합니다. 최소 %는 내야 합니다. 투자가 무섭습니까? 손해볼까봐 두렵습니까? 안 하면 확실히 손해입니다.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100만 원부터 시작하십시오. 경험을 쌓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실수합니까? 합니다.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작을 때 실수하십시오. 큰 돈으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안전합니다. 시장 평균 수익을 얻습니다. 시장 평균이 얼마입니까? 연 7%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습니까? 높습니다. 시시성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확실히 손해입니다. 투자하십시오.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투자하십시오. 저축만으로는 안 됩니다. 투자해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도 다 잃으면 가난합니다. 적게 벌어도 지키면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의 규칙을 아십니까? 첫째 규칙, 돈을 잃지 마라. 둘째 규칙, 첫째 규칙을 잊지 마라. 단순합니까? 단순합니다.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잃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위험한 투자를 피합니다.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한 곳에 몰지 않습니다. 분산합니다. 하나가 망해도 견딥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합니다. 확인합니다. 검증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팔지 않습니다. 욕심에 사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손절 기준을 지킵니다. 잃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넘으면 멈춥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버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잃었습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나도 안 잃었습니까? 플러스 100만 원입니다. 계속 쌓입니다. 돈을 잃지 마십시오. 보수적으로 가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그것이 부자의 길입니다. 돈을 씁니까? 생활비에 씁니다. 여행에 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얼마나 씁니까?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지출의 10%는 자신에게 쓰십시오. 월 100만 원을 씁니까?
10만 원은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무엇에 투자합니까?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책을 사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자격증을 따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헬스장 등록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건강 검진하십시오. 외모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관리하십시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쓰십시오. 식사 대접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 취미에 투자하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창의성이 생깁니다. 왜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까? 자신이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늘면 수입이 늘어납니다. 건강하면 오래 일합니다. 외모가 좋으면 기회가 늘어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도움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한 돈은 돌아옵니다. 배로 돌아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30만 원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쓰는 돈입니다. 다른 것은 줄여도 이것은 줄이지 마십시오. 생활비를 줄이십시오. 유흥비를 줄이십시오. 자신에게 쓰는 돈은 지키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달 지출을 계산하십시오. 퍼센트를 정하십시오.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1년 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투자 시장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합니다. 손해봅니다.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무지한 투자자는 먹잇감입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삽니다. 왜 좋은지 모릅니다. 기업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떨어집니다. 당황합니다. 팝니다. 손해입니다. 뉴스를 봅니다. 폭락한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전부 팝니다. 다음날 오릅니다. 후회합니다. 무지하면 감정에 휘둘립니다. 두려움에 팝니다. 욕심에 삽니다. 손해만 봅니다. 공부하십시오. 투자하기 전에 배우십시오. 기본을 배우십시오. 재무제표를 읽으십시오. 매출이 뭔지 아십시오. 영업이익이 뭔지 아십시오. 부채 비율이 뭔지 아십시오. 기업을 분석하십시오. 무엇을 파는지 아십시오.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성장 가능성을 보십시오. 시장을 이해하십시오. 왜 오르는지 아십시오. 왜 떨어지는지 아십시오.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투자 책을 10권 읽으십시오. 기본은 배웁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본만 알아도 손해를 피합니다. 소액으로 연습하십시오. 100만 원으로 시작하십시오. 실수하십시오. 배우십시오. 큰 돈으로 하지 마십시오. 무지는 죄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더 큰 죄입니다. 공부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숫자로 세우십시오. 막연하게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1년에 5천만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언제까지 벌고 싶습니까? 3년 안에입니까? 5년 안에입니까? 기한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벌 것입니까? 월급으로 4천만 원, 부업으로 1,000만 원, 투자 수익으로 1,000만 원 나누십시오. 월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진해야 합니까? 이직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부업으로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부업을 할 것입니까?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합니까? 83만 원입니다. 가능합니까? 계산하십시오. 투자로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금이 얼마 필요합니까? 수익률이 얼마여야 합니까? 계산하십시오. 숫자로 세우면 명확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막연함이 사라집니다. 매달 확인하십시오.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3천만 원 벌었습니까? 5천만 원 목표의 60%입니다. 남은 기간에 2천만 원 더 벌어야 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조정하십시오. 방법을 바꾸십시오. 더 노력하십시오. 숫자 없는 목표는 꿈입니다. 숫자 있는 목표는 계획입니다. 꿈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계획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기준을 세우십시오. 종이에 쓰십시오. 숫자로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시작입니다.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싶습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합니까? 막막합니까? 간단합니다. 책세권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투자 입문서를 읽으십시오. 기본 용어를 배우십시오. 주식이 뭔지, 채권이 뭔지, ETF가 뭔지 기초를 다지십시오. 둘째,
책, 가치 투자 책을 읽으십시오. 워렌 버핏에 관한 책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투자하는지 배우십시오. 셋째 책, 경제 교양서를 읽으십시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십시오. 3. 금리, 인플레이션, 기본을 배우십시오. 3권을 읽었습니까? 기본은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갑니다. 실전 연습하십시오.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 100만 원으로 주식을 사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기업 공시를 확인하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분석하십시오. 경제신문을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시장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유튜브를 활용하십시오. 좋은 채널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무료입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투자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경험을 나누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쉽게 믿지 마십시오.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한두 달 하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평생 공부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배움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을 주문하십시오. 읽으십시오. 투자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월 10만 원이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1년이면 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월 10만 원 저축 습관을 만드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3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아닙니다. 매달 저축하는 습관, 이것이 중요합니다. 10만 원 습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10만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습관이 없으면 100만 원도 못 모읍니다. 습관이 있으면 1000만 원도 모읍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늘리십시오. 자동 이체하십시오. 월급날 자동으로 10만 원이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10만 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가능합니다. 1년 후 통장을 보십시오. 120만 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뿌듯합니까? 뿌듯합니다. 동기가 생깁니다. 20만 원으로 늘립니다. 2년 후 80만 원이 됩니다. 계속 늘립니다. 작은 습관이 큰 불을 만듭니다.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보십시오. 매일 변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입니다. 소비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좋아하던 것을 내일은 싫어합니다. 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읽지 못하면 기회는 그냥 지나갑니다. 기회를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관찰입니다. 매일 시장을 봐야 합니다. 매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매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보고 또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불평할 때 귀를 열어야 합니다. 불평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곧 기회입니다. 누군가 불편해한다는 건 시장이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해결하면 돈이 됩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도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큰 것을 가져갑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기회입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까? 매수 기회입니다. 경쟁자가 무너집니까? 시장 점유 기회입니다.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감이 아닙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매출이 오르는 품목, 고객이 찾는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분야, 다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바꿔야 합니다. 왜 안 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물어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뀝니다. 답이 바뀌면 기회가 보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을 봐야 합니다. 모두가 팔 때 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발상이 기회를 만듭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회는 빨리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보고 매일 생각해야 어느 순간 확 보입니다. 단번에 보이는 기회는 대부분 함정입니다. 기회를 보는 눈을 키우려면 실패도 해야 합니다. 틀려봐야 배웁니다. 손해봐야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진짜 기회를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장을 보십시오.
오늘부터 사람을 관찰하십시오. 오늘부터 데이터를 읽으십시오. 6개월만 하십시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오면 모두가 떱니다. 당연합니다. 무섭습니다. 손실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산이 헐값에 나옵니다. 우량 기업 주식이 반값이 됩니다. 좋은 부동산이 금매로 나옵니다. 이때 사는 사람이 큰 돈을 법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뭘 샀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뭘 샀습니까? 그때 산 사람들이 지금 부자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위기 때는 경쟁이 줄어듭니다. 모두가 움츠러듭니다. 투자를 멈춥니다. 사업을 접습니다. 시장이 비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면 경쟁자 없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평소에는 다 잘 나갑니다. 시장이 좋으니까요. 위기가 와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립니다. 현금이 왕입니다. 위기 때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유리합니다. 남들이 급하게 팔 때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평소에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조조정 기회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불필요한 것을 정리합니다. 조직을 슬림하게 만듭니다. 효율을 높입니다. 위기가 지나면 더 강한 회사가 됩니다. 배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교과서입니다. 실전 경험입니다. 한 번 겪으면 다음에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 겪으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자산입니다. 타이밍을 잡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 분할 매수하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회복하면 큰 수익이 됩니다. 심리를 이겨야 합니다. 위기 때는 감정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판단을 흐립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숫자를 봐야 합니다. 감정을 누르고 움직이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준비가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현금을 모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기회를 찾으십시오.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그때가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돈에는 성질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돈이 떠납니다. 알면 돈이 모입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돈은 흐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움직여야 불어납니다. 은행에만 묵혀두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이 먹어치웁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사업해야 합니다.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돈은 복리로 늡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큽니다. 10년 빨리 시작하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복리의 마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돈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1억을 만들기가 제일 힘듭니다. 1억이 생기면 2억이 쉽습니다. 2억이 생기면 6억도 가능합니다. 돈이 돈을 법니다. 넷째, 돈은 주인을 압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함부로 쓰는 사람한테는 안 옵니다. 소비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돈을 삽니다. 다섯째, 돈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두려워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법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합니다. 무모함이 아닙니다. 계산된 용기입니다. 여섯째, 돈은 정보를 따라갑니다. 아는 사람이 팝니다. 사람은 읽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트렌드를 읽어야 합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일곱째, 돈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빨리 벌려고 하면 잃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덟째, 돈은 구조를 좋아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안 됩니다. 월급 외에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산입니다. 돈은 가치를 따릅니다. 가치 있는 곳에 모입니다. 쓸모없는 곳에서는 빠져나갑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돈을 봅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주십시오. 돈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돈은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저축 습관, 투자 습관, 학습 습관, 이 습관들이 모여서 부를 만듭니다. 이 속성을 이해하십시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원리를
아는 겁니다.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세면 소용없습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 붓기입니다. 첫째, 분산입니다. 한 곳에 다 넣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채권 여러 곳에 나눠야 합니다. 둘째, 원금을 지켜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50에 이르면 100% 올려야 본전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처음 안 잃는 게 답입니다. 셋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큰 수익을 노리다가 다 잃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연 10%도 대단한 겁니다. 복리로 가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20, 30 노리지 마십시오. 넷째, 검증된 곳에 투자하십시오. 뜬금없는데 넣지 마십시오.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의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잃습니다. 다섯째, 현금 비중을 유지하십시오.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살 돈이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버틸 돈이 없습니다. 항상 현금을 일정 비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병, 사고, 재해, 한순간에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비용이 아닙니다. 자산 보호 장치입니다. 일곱째, 빚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빚은 독입니다. 소비를 위한 빚은 절대 안 됩니다. 투자를 위한 빚도 신중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써야 합니다. 여덟째,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금 계획이 없으면 많이 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세금도 자산 관리의 일부입니다. 아홉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맞는지, 비중이 적절한지, 수익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열째,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어려워집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유언장도 쓰십시오. 법적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건 버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아니, 더 어렵습니다. 방심하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오래갑니다. 감정으로 돈을 다루면 망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장을 보십시오. 올라가면 흥분합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사고 싶어집니다.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팔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속입니다. 불안하면 과대평가합니다. 흥분하면 과소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매출이 늘었습니까? 이익이 났습니까? 부채는 얼마입니까?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십시오. 패턴이 보입니다. 평균 회기가 있습니다. 너무 오르면 조정이 옵니다. 너무 떨어지면 반등이 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표를 활용하십시오. 주가 수익 비율, 자기 자본이익률, 부채 비율 숫자로 평가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감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투자 일지를 쓰십시오. 샀는지 기록하십시오. 왜 팔았는지 적으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감정적 결정이었는지 논리적 결정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배웁니다. 규칙을 만드십시오. 손절 기준을 정하십시오. 익절 기준도 정하십시오. 정해놓고 지키십시오. 감정이 흔들려도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규칙이 당신을 지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방송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직접 데이터를 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벌려고 하면 잃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데이터가 쌓입니다. 트렌드가 명확해집니다.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사면 안 됩니다. 숫자가 안 좋으면 팔아야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돈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백테스트를 하십시오. 과거 데이터로 전략을 검증하십시오. 먹혔습니까? 수익이 났습니까? 안정적이었습니까? 검증된 전략만 쓰십시오.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입니다. 흔들립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느낌과 결정을 분리하십시오. 느끼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과학입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투자 성과가 바뀝니다. 감정을 버리십시오. 데이터를 붙잡으십시오. 자본주의는 게임입니다. 룰이 있습니다. 룰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모르는 사람은 집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자본이 자본을 낳습니다.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안 됩니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잠잘 때도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소유가 핵심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집을 소유합니까? 주식을 소유합니까? 사업을 소유합니까? 소유하지 않으면 남의 자산을 키워주는 겁니다. 셋째,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내 돈만으로는 느립니다. 남의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은행 대출, 투자 유치, 파트너십, 레버리지가 속도를 냅니다.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과하면 위험합니다. 넷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1대1 교환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당 돈을 받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한 번 만들면 계속 돌아가는 구조. 부자의 방식입니다. 다섯째, 정보가 돈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장, 정보, 업계, 동향, 규제 변화, 빨리 알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투자하십시오. 여섯째, 네트워크가 자산입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기회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정보도 사람을 통해 옵니다. 인맥도 자본입니다. 일곱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되 통제해야 합니다. 전부 걸지 마십시오. 분산하십시오. 살아남아야 이기는 겁니다. 여덟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브랜드든 회사 브랜드든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있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객이 찾아옵니다. 경쟁이 줄어듭니다. 사업자의 세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세금 전략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듭니다. 공제를 활용합니다. 전문가를 씁니다. 열째, 시간 가치를 압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아니, 돈보다 귀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자동화하십시오. 위임하십시오. 시간을 사는 겁니다. 11째, 복리를 믿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느립니다. 답답합니다. 참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마법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12째,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돈은 가치의 대가입니다.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이 갑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공정합니다. 룰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룰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십시오. 금융상품이 넘쳐납니다. 은행 가면 권합니다. 증권사 가면 권합니다. 보험사도 권합니다. 다 좋다고 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첫째, 수수료를 보십시오.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판매 수수료, 운용 수수료, 환매 수수료 다 더하면 큽니다.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수수료 낮은 상품을 고르십시오. 둘째, 복잡하면 피하십시오. 이해 안 되는 건 사지 마십시오. 복잡할수록 함정이 많습니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주식, 채권, 예금 기본이 최고입니다. 셋째, 과거 수익률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너무 좋은 수익률은 위험 신호입니다. 성을 확인하십시오. 언제든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못 끼는 상품은 위험합니다. 급할 때 못 팝니다. 손해보고 팔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좋습니다. 다섯째, 원금 보장 여부를 보십시오. 은행 예금은 보호됩니다.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그 외에는 보호 안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알고 투자하십시오. 여섯째, 세금을 따져보십시오. 상품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명목 수익률에 속지 마십시오. 일곱째, 나이에 맞춰야 합니다. 젊으면 공격적으로 가도 됩니다.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안정적으로 가야 합니다. 원금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여덟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기 목돈입니까? 장기연금입니까? 목적에 따라 상품이 다릅니다.
단기는 예금, 장기는 투자 섞지 마십시오. 분산해야 합니다. 한 상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여러 상품에 나누십시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분산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직접 공부하십시오. 낱말만 듣지 마십시오. 직접 약관을 읽으십시오. 이해 안 되면 물어보십시오. 끝까지 이해하십시오. 내 돈입니다. 책임은 내가 집니다. 11째, 판매자를 의심하십시오. 그들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많이 팔수록 많이 받습니다. 당신 이익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12째, 해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중도 해지하면 손해입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미리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금융상품은 도구입니다. 잘 쓰면 자산이 늡니다. 손해입니다.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가십시오. 부자는 수익률보다 리스크를 먼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첫째, 원금 손실 리스크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잊지 않는 게 첫째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규칙 1번, 돈을 잃지 마라. 규칙 2번, 규칙 1번을 잊지 마라. 맞는 말입니다. 둘째,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돈이 묶이면 기회를 놓칩니다. 급할 때 못 씁니다. 부자는 현금을 유지합니다.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기회는 예고 없이 옵니다. 셋째, 집중 리스크입니다. 한 곳에 몰리면 위험합니다. 그곳이 무너지면 전부 잃습니다. 분산이 답입니다. 자산 분산, 업종 분산, 국가 분산,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넷째, 레버리지 리스크입니다. 빚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빨리 늡니다. 못 쓰면 빨리 망합니다. 부자는 레버리지를 쓰되 통제합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만 씁니다. 다섯째, 시장 리스크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입니다. 안전자산을 늘립니다. 버티는 겁니다. 여섯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해외 투자하면 환율이 변합니다. 수익 나도 한 차선 보면 손해입니다. 해지를 해야 합니다. 비용이 들어도 보험입니다. 일곱째, 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냥 두면 실질 자산이 줍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에 넣어야 합니다. 여덟째, 금리 리스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부동산 가격도 영향받습니다. 금리 흐름을 봐야 합니다. 방향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아홉째, 세금 리스크입니다. 세법이 바뀝니다. 세율이 오릅니다. 미리 준비 안 하면 큰 돈 냅니다.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열째, 건강 리스크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건강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11째, 법적 리스크입니다. 소송당하면 재산 날아갑니다. 계약 잘못하면 분쟁 생깁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12째, 가족 리스크입니다. 상속 문제로 싸웁니다. 가족이 무너집니다. 재산도 흩어집니다.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장 쓰십시오. 명확히 해두십시오. 리스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을 때는 모릅니다. 터지면 그때 합니다. 늦습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리스크 관리가 불을 지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까? 기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늘어도 자산 안 늘면 부자 아닙니다. 소득은 흐름입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월급 받으면 좋습니다. 다음 달 되면 또 필요합니다. 계속 일해야 합니다. 멈추면 끊깁니다. 이게 소득입니다. 자산은 축적입니다. 쌓입니다. 불어납니다. 일 안 해도 수익 냅니다.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료, 사업 수익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자산입니다. 의사를 보십시오. 연봉 1억입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일 안 하면 끝입니다. 아프면 수입이 없습니다. 은퇴하면 연금뿐입니다. 자산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건물주를 보십시오. 월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임대료 들어옵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놀아도 들어옵니다. 자산이 일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소득을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월급 받으면 쓰지 마십시오. 일부는 저축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주식 사십시오. 부동산 사십시오.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젊을 때
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 때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늙으면 소득이 줍니다. 일 못합니다. 그때 자산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실물 자산, 금융자산, 인적 자산 다 키워야 합니다. 사업, 스킬, 여러 자산을 만드십시오. 자산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수익률이 다릅니다. 예금은 3, 주식은 10, 부동산은 5 계산해 보십시오. 장기로 가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산이 자산을 낳게 해야 합니다. 배당 받으면 재투자하십시오. 임대료 받으면 또 투자하십시오. 복리로 가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10년 후 자산 목표를 세우십시오. 역산하십시오. 매년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 계산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소득은 수단입니다. 자산이 목표입니다. 소득으로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보입니다. 감정으로 돈을 다루면 망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장을 보십시오. 올라가면 흥분합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사고 싶어집니다.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팔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합니다. 뇌가 속입니다. 불안하면 과대평가합니다. 흥분하면 과소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매출이 늘었습니까? 이익이 났습니까? 부채는 얼마입니까?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십시오. 패턴이 보입니다. 평균 패기가 있습니다. 너무 오르면 조정이 옵니다. 너무 떨어지면 반등이 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표를 활용하십시오. 주가 수익 비율, 자기 자본 이익률, 부채 비율, 숫자로 평가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감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투자 일지를 쓰십시오. 왜 샀는지 기록하십시오. 왜 팔았는지 적으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감정적 결정이었는지 논리적 결정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배웁니다. 규칙을 만드십시오. 손절 기준을 정하십시오. 입절 기준도 정하십시오. 정해놓고 지키십시오. 감정이 흔들려도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규칙이 당신을 지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방송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직접 데이터를 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보려고 하면 잃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데이터가 쌓입니다. 트렌드가 명확해집니다.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사면 안 됩니다. 숫자가 안 좋으면 팔아야 합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돈은 봐주지 않습니다. 백테스트를 하십시오. 과거 데이터로 전략을 검증하십시오. 먹혔습니까? 수익이 났습니까? 안정적이었습니까? 검증된 전략만 쓰십시오.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사람입니다. 흔들립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느낌과 결정을 분리하십시오. 느끼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돈은 과학입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 순간 투자 성과가 바뀝니다. 감정을 버리십시오. 데이터를 붙잡으십시오. 현금 흐름이 생명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도 현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부동산 100억 있어도 월세 못 내면 끝입니다. 주식 10억 있어도 당장 쓸 돈 없으면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봐야 합니다. 매달 얼마 들어옵니까? 매달 얼마 나갑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문제입니다. 월세,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이게 쌓이면 압박이 됩니다.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입원을 늘려야 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수입이 필요합니다. 투자, 부업, 임대료 여러 파이프라인을 만드십시오. 예비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하는 겁니다. 직장 잃어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도 현금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시세 차익만 노리지 마십시오. 배당주를 사십시오.
매달 임대료 나오는 부동산을 사십시오.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빚도 현금 흐름으로 계산하십시오. 원금보다 이자가 문제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빌리지 마십시오. 사업도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이 좋아도 현금이 안 돌면 부도납니다. 외상 매출은 위험합니다. 현금 매출을 늘려야 합니다. 빨리 회수해야 합니다. 시기를 분산하십시오. 한 번에 큰 돈 받지 마십시오. 나눠서 받으십시오. 매달 들어오게 만드십시오. 안정적인 흐름이 답입니다. 지출 타이밍을 조절하십시오. 급하지 않은 건 미루십시오. 현금 여유 있을 때 쓰십시오. 없을 때 억지로 쓰지 마십시오. 현금 흐름표를 만드십시오. 매달 기록하십시오. 엑셀로 정리하십시오. 한눈에 보이게 만드십시오. 관리가 쉬워집니다.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빠듯하면 위험합니다. 조금씩 남겨야 합니다. 돈으로 투자하십시오.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현금 흐름 게임은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고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이것만 지키면 이깁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작년 1,000원이 올해 200원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은행에 넣어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된데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으로 손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실물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금원자재, 인플레이션 때 가치가 오릅니다. 현금 대신 실물을 보유하십시오. 주식도 방법입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립니다. 물가 오르면 제품 오릅니다. 매출이 늡니다. 이익이 늡니다. 주가도 따라 오릅니다. 부채를 활용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은 빚을 녹입니다. 1,000만 원 빌렸는데 돈 가치가 떨어지면 실질 부채가 줍니다. 고정금리로 빌리십시오. 장기로 빌리십시오. 월급만 받으면 안 됩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릅니다. 물가는 빠르게 오릅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필요 없는 건 사지 마십시오.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추십시오. 기술을 키워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협상력이 생깁니다. 연봉을 올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면 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십시오. 전기, 가스, 기름값이 오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아껴야 합니다. 식비를 관리하십시오. 외식 줄이십시오. 직접 요리하십시오. 장 볼 때 계획 세우십시오.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고금리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를 올립니다. 변동금리 대출 있으면 위험합니다.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해외 분산도 고려하십시오. 한 나라에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해외 자산, 외화, 예금 리스크를 나누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현실입니다. 적응합니다.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돈을 맡깁니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믿고 맡깁니까? 확인했습니까? 첫째, 금융기관을 확인하십시오. 등록되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 허가받았습니까? 사기꾼이 많습니다. 가짜 회사가 많습니다. 검증된 곳에만 맡기십시오. 둘째, 예금자 보호를 확인하십시오. 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증권사도 보호됩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은 보호 안 됩니다.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수익률을 의심하십시오.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 연 20, 30 보장한다.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돈 없습니다. 넷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귀찮아도 읽으십시오. 작은 글씨도 읽으십시오. 함정이 거기 있습니다. 이해 안 되면 물어보십시오. 다섯째, 운용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입니까? 채권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맡기지 마십시오. 여섯째, 수수료를 따지십시오. 몇 %입니까? 언제 떼어갑니까? 숨은 수수료는 없습니까?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계산하십시오. 일곱째, 중도 환매 조건을 보십시오. 급할 때 찾을 수 있습니까? 페널티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묶이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여덟째, 과거 실적을 보십시오. 오래된 회사입니까? 운용 기록이 있습니까?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아홉째, 담당자를 확인하십시오.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평판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중요합니다. 열째, 리스크를 물어보십시오. 위로 한계가 없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면 억대도 가능합니다. 전략은 방어입니다. 수입은 공격입니다. 방어만으로는 못 이깁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 가치를 보십시오. 절약으로 1시간에 10,000원 아낍니다. 그 시간에 부업하면 법니다. 공부하면 미래에 100만 원 법니다. 무엇이 현명합니까? 절약은 마인드를 만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는 습관이 생깁니다. 소비를 통제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벌어야 합니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시장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수입이 늡니다. 수입이 늘어야 자산이 늡니다. 저작으로 모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모으기만 하면 인플레이션에 녹습니다. 투자해서 불려야 합니다. 절약은 시작이고 투자가 해답입니다. 극단적 절약은 삶을 망칩니다. 커피도 못 마시고 밥도 대충 먹고 옷도 안 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건강 해칩니다. 인간관계 망가집니다. 이건 아닙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십시오. 가치 있는 곳에 쓰십시오.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아끼지 마십시오. 교육, 건강, 이건 투자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절약도 하고 수입도 늘리는 겁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전략으로 종잣돈 만들고 수입으로 키우는 겁니다. 미덕입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부자는 돈을 다르게 봅니다. 가난한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돈을 도구로 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돈 자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둘째, 장기로 봅니다. 당장 쓸 생각을 안 합니다. 10년, 20년을 봅니다. 복리로 생각합니다. 참을성이 있습니다. 셋째, 투자로 봅니다. 소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 돈이 미래에 얼마를 만들어줄까 계산합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합니다. 넷째, 흐름으로 봅니다.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다섯째, 배움에 씁니다. 돈을 아는데 투자합니다. 강의, 멘토, 아끼지 않습니다. 배움이 더 큰 돈을 만든다는 걸 압니다. 여섯째, 시간을 삽니다. 돈으로 시간을 벌어냅니다. 빨래, 심부름, 맡깁니다.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일곱째, 레버리지를 씁니다. 내 돈만 쓰지 않습니다. 남의 돈, 남의 시간, 남의 능력, 빌려서 씁니다. 높입니다. 여덟째, 감정을 배제합니다. 좋아서 사지 않습니다. 숫자로 판단합니다. 데이터로 결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아홉째, 시스템을 만듭니다. 일회성으로 안 씁니다.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동화합니다. 열째, 가치에 집중합니다. 싸다고 사지 않습니다. 가치 있으면 비싸도 삽니다. 품질을 봅니다. 장기 가치를 봅니다. 열한째,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감당 가능한 리스크만 집니다. 전부 걸지 않습니다. 항상 플랜 B를 준비합니다. 열두째, 주는 걸 압니다. 베풉니다. 기부합니다. 돈이 돌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순환의 법칙을 믿습니다. 태도가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돈을 가져도 태도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부자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첫째,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배당, 이자, 기초 개념을 확실히 하십시오. 둘째, 책을 읽으십시오. 부자들이 쓴 책을 읽으십시오. 실전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한 달에 2권씩만 읽으십시오. 1년이면 100권입니다. 셋째, 뉴스를 보십시오. 경제 뉴스를 매일 보십시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처음엔 이해 안 됩니다. 계속 보면 보입니다. 넷째, 실전을 하십시오. 소액으로 시작하십시오.